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항공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자 세계 군사균형을 뒤흔들 전략적 무기가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참여했던 공동개발 과정과 그 후의 갈등, 그리고 다시 복귀를 모색하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협상 이상의 의미를 던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KF-21의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고 양산체계에 돌입했으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이 순간 인도네시아의 복귀 여부는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닌 국제군비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처음부터 KF-21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미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전투기를 원했고 동시에 저렴한 유지비와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불성실한 분담금 납부였다. 한국은 수차례 인도네시아 측의 연체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은 라팔과 타이푼, 심지어 터키의 카한 전투기까지 대안을 물색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 라팔은 높은 유지비와 복잡한 부품 공급 체계, 카한은 아직 양산조차 되지 않은 불확실성, 그리고 F-15EX는 도입 순간부터 미국의 정치적 제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KF-21은 이미 실전 훈련을 마친 운용 가능한 기체이며 유럽산 엔진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ITAR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옵션이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보라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F-16 약 25대와 수호이 27, 30계열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러시아산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이 사실상 끊겼고 F-16마저 업그레이드 지원 부족으로 가동률이 급락했다. 라팔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간당 운영비가 2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2,600만 원에 달해 사실상 지속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KF-21은 시간당 운영비가 1만 달러 미만으로 라팔의 절반 수준이며 국산화율이 68%에 달해 유지 보수 체계 역시 훨씬 안정적이다.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KF-21 외에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이 준비한 수출형 모델에는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와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결코 성능이 떨어지는 기체가 아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과분한 대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한국은 협상에서 끌려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히 주도권을 쥔 채 전략적 판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8대 규모 계약은 최소 6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단순한 금액을 넘어 최소 40%는 국내 방산 기업의 직접 수익으로 돌아가고 연관 산업과 기술 고도화에 파급되는 효과는 수십조 원대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한국가의 전투기를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동남아와 중동으로 연결되는 방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유사한 환경의 국가들도 KF-21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도입은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기술 이전이라는 민감한 문제에서도 확고한 원칙을 지켰다. 지금까지 한국은 어느 계약에서도 항공 핵심 기술을 넘긴 적이 없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일부 참여하긴 했지만 그 숫자는 100명에도 미치지 못해 구조적으로 핵심 기술 습득은 불가능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독립은 보람의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은 오히려 한국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KF-21이고 한국은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패권의 상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이어가며 얻게 되는 또 다른 전략적 성과는 바로 방산 주도권 확보다. 표면적으로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전 과정의 지휘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애초 20%에서 3%대 수준으로 축소했고 기술 이전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다. 그들이 받아간 자료라 해봐야 일부 조립 매뉴얼과 공정 데이터뿐이었다. 항전 소프트웨어, 스텔스 도료, AESA 레이더 같은 핵심 기술은 철저히 비공개로 남아있었다.
결국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도권을 굳건히 다진 것이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기체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엔진 자립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장착된 GE-F414K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과 수출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이 때문에 KF-21이 아무리 뛰어난 국산 전투기라 해도 해외 판매 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수다.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프레센 위트니와 RSP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비공개로 추진하며 단순 조립 수준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략적 도전에 나섰다. 만약 이 엔진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한 극소수 국가의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수십 년간 가스터빈 엔진 국산화에 매달려왔고 롤스로이스와 GE 같은 세계적 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다. 2024년부터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2만 파운드급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항공엔진 독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자 수출 자율성을 결정하는 최종 열쇠다. 미국조차 F-22 랩터의 F-119 엔진을 완성하는 데 26년이 걸렸고 중국은 WS 시리즈를 35년 넘게 개발하고도 여전히 완전한 자립에 실패하고 있다. 그만큼 고난도의 영역이지만 한국은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 KF-21 이 베이비 랩터라 불릴 만큼 F-22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과거 F-22의 항전 및 무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했던 박시몽 박사가 초기 KF-X 프로젝트 단계에서 한국에 귀국해 핵심적인 데이터와 설계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ITAR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징역형까지 받으면서도 조국의 항공 전력 발전에 기여했다. 미국 내 경력과 명예, 심지어 자유까지 걸고 한국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을 도운 그의 헌신은 현대판 문익점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바로 이 배경 덕분에 KF-21은 다른 신흥국 프로젝트들과 달리 단기간에 안정적인 비행시험과 무장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KF-21의 현재 국산화율은 약 65%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투기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신형 IRST 센서까지 모두 국산으로 결합되어 있다. 아직 엔진이 외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국산 터보팬 개발이 완성된다면 KF-21은 완전히 독립적인 전투기로 거듭날 것이다.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플랫폼 개발에도 결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보람에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한국 방산 전체의 기술적 자립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KF-21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F-35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와 최적화된 레이더 반사 설계, 높은 추력 대비 중량비는 공대공 전투에서 압도적 우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영국 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공군의 전투력 순위를 세계 5위로 평가하며 KF-21이 본격 배치되면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3위권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의 등장 그 이상이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KF-21 보람의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한국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과정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현금 대신 현물 납부를 제한하며 어떻게든 협력 관계를 이어가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람의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제 전투기의 가동률 급락, 라팔의 고비용, 터키 카안의 불합실성, F-15EX의 정치적 제약은 모두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다. 결국 보람에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 있다. 인도네시아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국가와 계약을 추진하더라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협상 주도권은 철저히 한국에 있다. 인도네시아가 복귀를 모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심지어 중동 국가들까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을 확정짓는 순간 도미노 효과는 피할 수 없다. 한국은 이 판을 이용해 아세안 지역에서 방산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제 미국의 ITAR 규제를 벗어나는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산 엔진으로의 전환, 국산 AESA 레이더, IRST 센서, 전자전 장비의 통합은 완전한 독립형 수출 플랫폼을 가능케 한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곧 방산 강국의 상징이다. 과거 프랑스의 라팔이 미국 부품 위존으로 수출 시장에서 고전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한국이 얼마나 큰 의미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KF-21의 파급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인도네시아 없이도 독자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양산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라매는 더 이상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검증된 무기로 인정받고 있다. 단기간에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도 놀라운 기록이다. 이는 KF-21이 기술적으로 안정적일 뿐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한다. FA-50의 단자형 진화 프로젝트 역시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기존 훈련기를 단순히 개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설계해 KF-21과 함께 한국 항공산업의 신뢰성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KAI는 후방석을 연료탱크로 대체하는 단순 개조 방식을 버리고 동체 전방을 새로 설계하는 고난도의 선택을 택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개량형이 아니라 전투기 기술의 독립성과 진화를 입증하는 또 다른 도약이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터 개발까지 병행되고 있다. 맞춤형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훈련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와 훈련 체계를 동시에 수출하는 전략적 패키지다. 미국의 F-35, 스웨덴의 그리펜이 이미 이 방식을 활용했듯 한국 역시 FA-50과 KF-21을 통해 항공 생태계 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폴란드가 대량 도입한 FA-50과 함께 시뮬레이터를 들여와 자체 조종사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은 바로 이 전략이 현실화된 사례다. 결국 한국은 KF-21과 FA-50이라는 두 축을 통해 고급 스텔스 전투기 시장과 중저가 경전투기 시장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보라매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흔드는 한편 FA-50의 진화형은 가성비와 실전성을 동시에 원하는 국가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 이중 전략은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단기간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KF-21 보라매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동남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동을 잇는 글로벌 방산 네트워크를 구상하며 KF-21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유럽산 엔진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승인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카드와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무기 도입이 강대국과의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3위 선택지로 등장하며 국제 무기 거래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복귀 여부는 한국에게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비록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신뢰를 잃었지만 인도네시아가 다시 보라매를 선택한다는 사실 자체가 KF-21의 5월성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동남아 최대 국가가 선택한 전투기라는 타이틀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변국에 심리적 파급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KF-21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증명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F-16이나 그리펜이 동남아에 확산될 때 나타났던 효과와 유사하다. KF-21의 성공을 더욱 확실히 해주는 요소는 바로 기술적 완성도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IRST 센서 등 핵심 항전 장비가 모두 국산으로 확보되었으며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스텔스 도료와 항전 소프트웨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한국이 협력국에게도 절대 이전하지 않는 핵심 자산이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요구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이 참여한 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 조립 수준에 불과했으며 본질적 기술은 한국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보라매가 가진 세미 스텔스 설계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F-22와 유사한 다이아몬드 익형 구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며 공대공 교전에서 F-35보다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이미 블록 업그레이드 계획을 통해 내부 무장창 탑재와 저피탐 전자장비 통합을 예고했고 이는 보라매가 완전한 5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할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 KF-21은 현재의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향후 개량을 통해 6세대 전투기와의 연결고리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KF-21을 단순한 복제형 전투기라 폄하하던 외신들이 이제는 차세대 아시아형 전투기로 평가를 바꾸고 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전투기 엔진까지 독자 개발하려는 계획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세계 무기 판매국 상위 그룹에 합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항공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전략적 위상 자체를 재편하는 계기임을 보여준다. KF-21의 본격적인 전력화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6월, 55년간 하늘을 지배했던 F4 팬텀이 완전히 퇴역하면서 보라매의 실전 배치가 더욱 가속화됐다. 이는 단순한 전력 교체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KF-21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이제 사라지고 한국의 항공산업은 독자적인 기술 주도권을 가진 새로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보라매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실질적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KF-21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국제적 반전이었다. 미국조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유럽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며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결국 독자 개발을 통해 모든 한계를 돌파했다. AESA 레이더, 항전 소프트웨어, 무장 통합 기술 같은 핵심 요소들은 외부 의존 없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선도자로 변모했다. 한국의 방산 역사를 되돌아볼 때 KF-21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기술 독립을 상징하는 이정표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KF-21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손색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력 대비 중량비, 기동성, 스텔스 특성에서 KF-21은 이미 4.5세대 전투기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공대공 교전에서 F-35보다 우세하다는 분석은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F-35가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강점을 보이는 반면 KF-21은 순수 기동성과 공중전 능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값싼 대체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엔진 독립이다. 한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2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다. 프레센 위트니와의 RSP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자체 투자 5조 원 규모의 장기 계획은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미래를 건 승부수다. 엔진은 항공 무기의 심장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보라매의 진정한 완성은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 순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항공기 제조국가를 넘어 세계 무기 시장의 전략적 공급자로 도약할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만이 갖고 있던 독자 엔진 기술을 한국이 확보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국제적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사건이 된다. 이미 영국 언론은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 그룹에 진입할 것이라 분석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보람에는 그 시작일 뿐. 한국은 엔진을 통해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KF-21이 단순히 보라매라는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의지이자 강대국의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는 도전의 상징이다. 인도네시아가 보라매로 복귀하려는 것은 결국 한국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판에 다시 올라타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미 판을 짜놓았고 인도네시아는 그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협상의 주도권, 기술의 통제권, 시장의 확장성, 올 오브 데말 인 코리아에스 현즈.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시장에서 추격자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다. KF-21 보라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2014년 KFX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프로젝트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전 배치 직전에 이른 지금.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과거 로키드 마틴조차 기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지만 보라매는 이를 현실로 바꾸었다. 단순히 비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안정적 시험 비행과 무장 통합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입증했다. 특히 10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에서 구조적 결함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KF-21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적 자신감에서 나온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으며 폴란드와의 FA50 대형 계약, 호주와의 장갑차 수출, 중동과의 자주포 공급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KF-21이 있다.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적 항공 전투기를 보유한 소수국가 반열에 올랐음을 알리는 상징이며 동시에 차세대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을 향한 발판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강국들과 정면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단순한 저가 대체제가 아니라 성능과 가성비를 동시에 확보한 새로운 경쟁자로서 세계 시장에 등장한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보라매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막혀 있었고 오직 한국만이 현실적 대안을 제공했다. KF-21의 등장은 한국 공군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F4 팬텀의 완전 퇴역, KF-16과 F-15K의 노후화 속에서 보라매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술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카드다. 공대공 교전에서의 우위, 장기적으로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 강화, 그리고 국산 항공전자 체계와의 융합은 KF-21을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로 끌어올릴 것이다. 결국 한국은 이제 방산 종속국이 아니라 방산 설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지막으로 KF-21의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선언이며 기술 독립을 향한 집념의 결과다. 인도네시아와의 줄다리기, 미국과의 기술 장벽, 유럽의 외면, 올 오브 데머 허들. 그러나 보라매는 그 모든 벽을 넘어섰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라매의 날개 아래에서 한국이 향후 수십 년간 어떤 새로운 무기체계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는 더 이상 시험 비행기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쥔 새로운 힘,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상징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심장까지 국산화한 완전한 독립 전투기로 거듭나는 일이다. 그 순간 보라매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세계 군사 질서를 바꿀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